O형은 약 4만 년 전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혈액형으로서 말하자면 O형은 사냥꾼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상이 먹었던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될 거다. 혹시 혈액형을 따져서 오늘 먹을 음식을 결정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가령 A형이라서 눈앞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데도 나는 고기가 안 맞는 체질이야 이렇게 꾹 참는다든지, 나는 O형이라서 원래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체질이니까 하면서 일부러 몇 끼마다 고기를 챙겨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꽤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단순히 혈액형 식사법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우리의 혈액형과 음식 사이에서 이런 운명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을까? 베스트셀러 깨기 네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1996년에 피터 다다모가 발표한 Eat Right for Your Type, 혈액형별 식사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7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끈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A형은 이걸 먹고 O형은 저걸 먹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이 책 뒤에 숨어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혈액형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혈액형에는 조상의 식단이 기록되어 있다. 먼 옛날 우리 조상은 사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당연히 고기였겠죠. 그리고 다다모는 이 시대의 혈액형이 바로 O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O형은 약 4만 년 전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혈액형으로서 말하자면 O형은 사냥꾼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의 생활 방식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된 거죠. 더 이상 사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곡물을 재배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다모는 바로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약 1만 년 전에 A형이라는 혈액형이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O형이 사냥꾼의 피라면 A형은 농부의 피인 셈입니다. 그래서 A형은 육류보다 채소와 곡물, 콩 같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먹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가 멀리 유라시아 지역을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고 유목 생활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B형이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목민들은 육류뿐만 아니라 가축의 젖까지 먹었기 때문에 B형은 다양한 음식과 유제품을 비교적 잘 적응한 혈액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AB형은 이런 그대로 A형과 B형의 특성이 결합된 가장 최근에 발생된 혈액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절묘합니다. O형은 사냥꾼이요, A형은 농부고, B형은 유목민, AB형은 그 이후에 등장한 혼합형, 그리고 각각의 조상이 먹었던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참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먹었던 그대로 먹어라. 그것이 수만 년 동안 여러분의 유전자에 새겨진 식사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 되려면 혈액형이 실제로 등장한 순서와 시기도 이 다다모의 주장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유전자 시계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려봤더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다모가 제시한 혈액형의 시간표와는 실제 유전자가 보여주는 시간표가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혈액형은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요? 2012년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여러 영장류의 혈액형 ABO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과는 아주 오래전에 갈라진 영장류에서도 A형과 B형에 해당되는 유전적 계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긴팔 원숭이인데요. 인간과 긴팔 원숭이는 수천만 년 전에 공통 조상에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계통을 추적해 보니까 인간에게 있는 A형과 B형의 유전적 다양성이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1만 년 전보다 훨씬 오래된 수천만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A형과 B형이라는 혈액형은 인류라는 종이 등장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A형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또 O형이라고 부르는 그 차이, 그것은 실제로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생각보다 원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 우리 인체로 들어가 보죠. 우리 적혈구 표면에는 H항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당 구조가 집을 짓는 골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A형에는 이 기본 골조 H의 끝에 특정 당을 붙이는 A 효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에는 A 효소가 그 마감재인 A를 붙이면 A형 항원이 만들어져서 A형이 되는 것이고요. B형에는 다른 당, 그러니까 B형 마감재를 붙이는 B 효소가 있어서 B 항원이 만들어지면 B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B형은 어떨까요? 적혈구는 하나인데 A 효소, B 효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표면에 동시에 A 항원과 B 항원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혈액형이 AB형인 겁니다. 그렇다면 O형은 어떨까요? O형에도 기본 골조인 H 항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효소 A나 B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 마감재 A나 B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항원도 B 항원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O형은 일종의 기능이 고장난 그런 고장난 혈액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혈액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상이 고기를 먹었냐, 곡물을 먹었냐, 뭐 이런 것의 차이가 아니라 적혈구 표면에 어떤 당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무엇과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생기는 유전적인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다무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어떤 단백질이 있어서 이 혈액형에 따라서 그 당 구조를 골라서 붙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피가 서로 엉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책을 단순한 식사법 책이 아니라 마치 정교한 의학 이론서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은 그 핵심 물질 렉틴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렉틴은 여러분들이 아마 베스트셀러 깨기의 일화, 식물의 역설이라는 책, 닥터 건드리의 책을 이야기할 때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 책을 좀 더 과학적으로 보이게 한 그 핵심 물질 렉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렉틴은 자연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당 구조에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그 혈액형의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A형과 B형을 구분하는 것도 결국 우리 적혈구에 붙어 있는 뭔가 당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렉틴이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혈액형의 항원에도 달라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다다모의 렉틴 이론의 시작이 됩니다. 다다모는 음식마다 서로 다른 렉틴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혈액형과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렉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속에 렉틴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렉틴이 내 혈액형과 맞질 않아요.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 렉틴이 적혈구 하나에만 달라붙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적혈구들이 서로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다모는 이렇게 응집된 혈액이 우리 몸 여러 장기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염증과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다모의 설명이 엄청 과학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혈액형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내 혈액 속에서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차례입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조각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사실들을 연결해서 만든 그 전체 큰 이야기,
그것이 사람의 몸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관에서 렉틴과 적혈구를 직접 테스트를 하면 응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렉틴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도 그대로 벌어지는 것인가?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1980년에 나바크와 오펜하임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발견되는 응집성 렉틴의 대부분은 혈액형에 대해서 특별히 선택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렉틴은 A형에게 위험하고 저 렉틴은 O형에게 위험하고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런 음식을 대부분 생으로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낭콩이나 리마콩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그대로 씹어 먹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물에 불리고 삶고 이렇게 물과 열을 충분히 사용해서 조리를 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렉틴은 열에 민감하고 약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열을 가하고 물을 가하게 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결합 능력이 크게 감소가 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생식품에서 추출한 렉틴을 적혈구와 결합시켜서 이게 응집이 됩니다 라는 현상하고 우리가 충분히 조리된 음식으로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생리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다다모의 주장처럼 혈액형이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잘 적응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면 A형, B형, AB형, O형이라는 다양성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천만 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일까요? 그 답을 찾다 보면 혈액형의 진짜 진화적 전쟁터는 식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액형의 진짜 전쟁터는 바로 감염병이었습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이런 외부 물질들과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액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A형, B형, AB형, O형의 차이는 결국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당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체와 독소는 바로 이런 세포 표면의 구조와 상호 연동작용을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콜레라입니다. 연구에서는 O형인 사람이 심한 콜레라를 경험할 위험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증 말라리아에서는 O형인 사람이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다른 혈액형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O형이라고 하더라도 콜레라냐 말라리아냐 이런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혈액형 하나가 모든 환경에서 면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우리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그 혈액형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점점 하나의 혈액형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는 어떤 특정 질병에 취약해져서 쉽게 멸종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A형도 B형도 AB형도 O형도 오늘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병원체가 달라지면 각 혈액형이 가지는 유리함과 불리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처럼 서로 다른 유전적 형태가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이점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함께 유지될 수 있는 현상, 이것을 생물 진화학에서는 균형 선택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다모가 이 책에서 말한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부 틀렸다고 해도 혈액형별 식단을 실제로 먹었을 때 만약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뭐 논리도 진화에 관한 이야기도 또 시험관 속의 적혈구의 응집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사람에게서 혈액형에 맞춰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혈액형과 맞는 식단을 먹었을 때 더 건강해졌을까요? 사람들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전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연구진들은 혈액형 식사법의 건강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세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검색된 관련 문헌은 무려 1415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식사법을 실천해 왔으니 그 중에는 당연히 A형이 A형 식단을 먹었더니 더 건강해졌더라, 또는 O형이 O형 식단을 먹었더니 질병 위험이 감소했다, 이런 연구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논문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봤지만 혈액형에 맞춰서 식사를 하면 건강상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연구를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없다고 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바로 이듬해에 더 직접적인 검증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은 1,455명을 대상으로 혈액형과 혈액형 식단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의 혈액형을 확인하고 그들이 평소에 먹는 식사가 다다모가 제안한 A형, B형, AB형, O형 식단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같은 대사건강 지표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 식단처럼 과일, 채소,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먹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식사 패턴을 한 사람들이 일부 대사 건강 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런데 더 결정적인 반전이 뭐냐면 그 효과가 A형인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효과는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A형 식단과 비슷하게 먹어도 같은 방향의 이점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O형 식단은 어땠을까요? 그것 역시 O형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연구 결과가 보여준 것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식단과 건강 사이에는 관계가 있었지만 그 효과를 결정한 것은 혈액형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또 전체적인 식사의 질을 높이면 혈액형과 관계없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혈액형에 맞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좋은 습관이 나타낸 좋은 효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혈액형이라는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A형이라든지 B형이라든지 AB형이라든지 O형이라는 네 개의 혈액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덮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혈액형별 식사법이 틀렸다, 이런 단 한 문장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봐야 되는 것은 혈액형이라는 글자가 아니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실제로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도 달라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액형 때문에 중요한 식품을 무작정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비타민 D를 비롯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질환처럼 식단 조절이 치료와 밀접한 연관이 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A형이라는 한 글자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O형이라는 한 글자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면역계가 있고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수많은 유전자의 차이가 있고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화하는 생리적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내 혈액형에는 무엇이 맞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 몸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쩌면 그것이 수백만 명이 읽었던 이 혈액형 식사법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건강 베스트셀러가 놀랍도록 간단하고 완벽한 답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야, 이 이야기는 참 멋진데 정말 증거가 있는 걸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의 베스트셀러 깨기 Eat Right for Your Type 혈액형 식사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베스트셀러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